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실로우 정리의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로우 정리를 이용하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비가완군인 경우에도 다양한 조금 더 자세한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한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용한 보조 정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가 유한군이고요. H와 K가 네, 거기 이제 부분군일 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네, G는 이제 그냥 군이고요. G는 군이고 H하고 K는 이제 부분군인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HK는 정의가 이제 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H와 K의 원소를 각각 연산해서 이제 얻어지는 G의 원소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집합 자체는 군일 필요는 없는데 H나 K 둘 중에 하나가 G의 정규 부분군이면 이 집합이 이제 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여기 우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이것이 보조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H1부터 HR까지 R개가 있다고 하고요. K의 원소의 개수, K는 이제 K1부터 KS까지 이제 S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 HK의 모든 원소는 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HIKJ로 나타나는데요. 네,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원소들을 이렇게 쭉 써보면요. H1K1, H1K2, H1KS 또 이제 H2K1이 있고요. H2K2, H2KS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HRK1 해서 HRKS까지 이렇게 우선 HK의 모든 원소는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집합의 원소는 일단 많아야 RS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RS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이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다 다르면은 이제 HK의 원소가 RS개라고 말하겠지만 이 중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HIKJ랑 HMKN이 같았다고 하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HM 인버스를 곱하면 HM 인버스 HI가 또 KJ는 이제 이쪽으로 넘기고요. 이렇게 넘기고 하면은 그러면 KN의 KJ 인버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은 이제 요거는 이 X라는 원소는 생각을 해보면은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H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우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K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X는 H와 K의 교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HM은 이거는 HM의 인버스의 이것도 이제 요거시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는 HI의 인버스의 HM.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결합법칙이니까 결합법칙을 생각하면 이쪽에 괄호를 취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HI X의 이제 인버스입니다. 이렇게 또 KN도 XKM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론은 만약에 HIKJ하고 HMKN이 같았다면 그러면 HM은 HI의 어떤 H와 K의 교집합에 속하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런 꼴로 쓰인다. 또 KN도 그 같은 X에 대해서 이런 꼴로 쓰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H 교집합 K의 원소 X가 있어서 HM과 KN이 각각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주장은 요것도 이제 성립을 합니다. 이제 반대쪽도 된다. 반대로 HM과 KN이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지면 두 개가 같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적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문장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반대로 임의의 y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제 임의의 y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HM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요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조금 많이 있었네요. KN은 XKJ 그렇죠? KN은 XKJ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KN은 XKJ KN이라고 할 때요. 그러니까 반대로 HM과 KN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은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이쪽 방향 명제도 성립하는 거죠. 이것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 지금 총 RS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확하게 이 H1K1을 예로 들면은 이거랑 같은 원소가 정확하게 이제 H 교집합 K개만큼은 여기 이 동그라미 원소랑 같은 것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같은 것을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은 여기도 있고 뭐 어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제 H의 교집합 K개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은 게 있고 또 H1K2랑 어디 이제 같은 게 이제 있을 텐데요. 그것도 역시 H 교집합 K개만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묶음, 이제 같은 것끼리 이제 묶으면은 묶음이 생기는데요. 그 한 묶음의 개수가 정확히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RS를 T로 나눈 것이다. 네, 그걸 풀어서 쓴 게 이제 풀어서 쓰면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한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보조 정리였고요. 이제 그래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단순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단순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G가 단순군이라는 것은 G의 정규 부분군이 이제 G의 정규 부분군이 자명한 것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단순군의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요. 만약에 어떤 이제 G도 아니고요. 이제 원소가 한 개도 아니고요. 자명하지도 않은 만약에 이러한 H가 존재하면요. 그러면은 G가 단순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군은 우리 정수에서 이렇게 소수랑 이제 비슷한 역할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숫자가 소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작은 수로 소인수분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7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수가 1하고 71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작은 것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없는 숫자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군에서 이제 소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단순군입니다. 이제 더 작은 정규 부분군이 있어서 그 G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H랑 G 모드 H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이제 할 수 없는 군을 우리가 단순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소가 유한계인 단순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실제로 원소가 유한계인 단순군은 그 구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제 ZP, 이제 P가 소수일 때 ZP 같은 것이 이제 단순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대군 N이 5 이상일 때, N이 3이나 4일 때는 단순군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N이 3일 때는 A3는 그냥 Z3랑 이제 동형이고요. A4는 단순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N이 5 이상일 때는 단순군이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단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인데요. 3 곱하기 3 행렬인데 여기 성분은 전부 0 아니면 그냥 여기 이제
성분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 행렬인데 성분이 0 아니면은 1인데 이제 그 행렬식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거. 그리고 여기서 연산은 이제 1 더하기 1은 0으로 계산하고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그런 행렬들의 집합을 생각하면은 그게 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GL3F2라고 이제 쓰는데 이런 것이 단순군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L3F2는 원소가 168개인 그런 군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또 일반적으로 모든 소수 P에 대해서 GL3FP는 이제 단순군이다 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ZP나 AN이나 아니면 GL3FP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군들은 단순군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딱 특정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개별적인 군 중에서 단순군인 것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1982년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순군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군도 발견되었고요. 이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유한계의 원소를 갖는 단순군은 그 구조가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 영상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군 G가 예를 들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다 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단순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가 이제 60개 있다. 만약에 G의 원소의 개수가 60개 있다 하면은 G가 A5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S3 곱하기 Z1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Z60일 수도 있고요. 네, 뭔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A5는 이제 요거는 단순군이고요. A5는 이제 단순군이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단순군이 아닙니다. 그 외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60개면은 단순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G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그런 단순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G의 실로우 P 부분군이 유일하면 G는 단순군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로우 이제 두 번째 실로우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만약에 P가 G의 유일한 실로우 P 부분군이면 P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왜냐면은 XP, X 인버스 이런 걸 생각을 해볼까요? X는 이제 G의 원소고요. 그러면은 XP, X 인버스는 분명히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P랑 같습니다. XP, X 인버스랑 P랑 원소의 개수가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G의 실로우 P 부분군이니까 P 부분군인데요. 네, P 부분군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XP, X 인버스는 전부 다 P가 되는 것이죠. X에 상관없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실로우 P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한 가지 이제 제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G 자체가 이제 실로우 P 부분군이면 안 되겠습니다. G는 원소가 이제 P의 N꼴은 아니고, 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실로우 P 부분군이 G의 이제 G랑은 같지 않은 진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단순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소가 15개인 군은 단순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제 실로우 5 부분군의 개수를 제가 N5라고 쓰겠습니다. 네, G가 원소가 15개고 N5가 실로우 5 부분군 개수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네, 실로우 세 번째 정리에 의해서 N5는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N5는 15의 약수이어야 하는데요. 네, 이러한 숫자는 가능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능한 것은 이제 1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기 때문에 실로우 5 부분군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생각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소가 520개인 군이 있으면은 이것은 단순군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네, 520을 자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520은 네, 어떻게 될까요? 520은 8 곱하기 65. 네, 그러니까 네. 자, 2의 3승 곱하기 5 곱하기 1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장은 네, NP를 우리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장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은 N5가 1이거나 또는 N13이 1이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정당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로우 세 번째 정리를 이제 쓸 텐데요. 세 번째 정리로 N5는
가능한 숫자가 이제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어야 되고요. 이제 520의 약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N5는 1 아니면은 26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13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1 아니면은 40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N5는 26이고 N13은 40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자 지금 G가 원소가 520개이고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G의 실로우 5 부분군은 원소가 몇 개인가요? 네, 원소가 5개입니다. 5개이기 때문에 실로우 5 부분군은 Z5랑 동형이고 실로우 13 부분군도 마찬가지로 원소가 1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Z13과 동형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만약에 실로우 5 부분군이 13개가 있다면요. 13개를 네, H1 아니, 죄송합니다. 26개죠. 이게 26개가 있고 13도 실로우 13 부분군도 이렇게 지금 40개가 있다고 40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H1하고 H2만 비교를 해보면요. H1하고 H2는 교집합이 그 항등원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1은 지금 이제 Z5 같은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2A, A제곱, A3승, A4승이고요. H2는 2B, B제곱, B3승, B4승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항등원은 물론 있으니까 같고 나머지 중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나머지 중에 같은 것이 생기면은 AI승이 예를 들어 BJ인 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H1하고 H2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IJ가 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등원 말고 이 중에 같은 것이 교집합이 생기면은 그러면 두 군이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개는 다른 군이기 때문에요. 결국 여기서 이제 교집합은 이제 항등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각 HI마다 이렇게 위수가 5인 원소들이 이렇게 4개씩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위수가 4인 원소를 뽑으면요.
죄송합니다. 위소 5인 원소죠. 위소는 5인 원소가 각각 HI마다 4개씩 있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부터 위소 5인 원소가 최소한 104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G의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위수가 13인 원소들이 12개씩 있는데요.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야 하고 위수가 13인 원소가 각각마다 12개가 있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480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거랑 이것만 더해도 벌써 520개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처음에 이제 주장이 이제 정당화가 됐습니다. N5나 N13이 둘 다 1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 위에서 한 것처럼 이제 실로우 P 부분군이 유일한 게 있기 때문에 위수가 520개인 원소가 520개인 군은 무조건 단순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보기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